SG 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9라운드부터 새로운 지역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는 중반을 넘어서 뭔가 포스트 시즌에 이제 네.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팀들마다 더욱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번 무안 투어가 정말 중요한 한 판인데요. 대회 정보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바둑협회가 주최와 주관을 맡았고요. K바둑이 주간 방송을 맡고 있습니다. 정규리그는 양대 리그 총 18개 팀으로 진행되고요. 포스트 시즌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8라운드까지의 순위입니다. 먼저 드림리그인데요. 1위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울산이 잇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울산도 6승 2패로 승패가 같고요. 개인승에서의 차이입니다. 지금 3위나 4위, 5위, 6위, 또 7위, 8위 계속해서 1승 차이로 지금 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라운드도 상당히 중요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매직리그인데요. 이쪽에서는 대구 바둑협회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패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구바둑협회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추격하고 있는 함양산삼이나 서울 푸른돌 팀도 지금 2승 차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라운드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등을 노려볼만 하겠죠. 자, 9라운드 대진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주 특별자치도 팀과 인천 SRC의 대결인데요. 먼저 주니어 선수를 보면 류인수 선수와 강재우 선수가 만났고요. 네. 최진원 선수와 조종신 선수, 신현석 선수와 우정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여성 대 시니어도 지금 크로스로 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오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치열한 오더가 예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 오더는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3대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국은 류인수 선수와 강재우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난 시즌에서는 같은 팀이었던 두 선수가 오늘은 상대 선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같은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장단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오늘 초반 포석부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대국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류인수 선수와 강재우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무안 투어는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둑 동호인들의 대회도 같이 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남의 바둑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선수들 대국전에 좀 복기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네, 이 선수들이 내셔널 바둑 리그 때마다 만나니까 더욱 이제 친분이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또 조민수 선수는 이 주니어 선수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는 전남 동호인부 바둑대회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김산 무안 군수님이시고요. 다음은 이만구 전남 바둑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홈토콜 항공무안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2019년 정내셔널 바둑 리그 및 전남 동호인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우리 이정훈 회장님께 ERB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안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정말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앙토콜 항공무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끝나고 선수들이 박수치는 모습인데요. 2019 내셔널 바둑리그 무안 경기 및 전라남도 바둑 동호인대 대국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대국 개시를 시작으로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전체 화면이 잡히니까 정말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쪽에서는 내셔널리그가 펼쳐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동호인 바둑대회가 펼쳐지니까 동호인들이 또 한편으로 설렐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선수들을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주 특별자치도 팀과 인천 SRC 팀의 대결인데요. 자, 김희슬 선수와 이용만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일단 그 여자 선수와 시니어 선수들 크로스 대결이 성사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로스 대결이 펼쳐질 네.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재미있는 대결인데요. 자, 오늘 대국하는 강재호 선수와 류인수 선수의 대국입니다. 류인수 선수가 첫 수를 좀 신중하게 두었는데요. 자, 제주 특별자치도의 류인수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인천 SRC 팀의 강재우 선수입니다.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네요. 자, 내셔널 바둑리그 각자 30분의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류인수 선수가 흙을 잡고 첫 수를 좀 신중하게 두었고요. 두 선수가 이제 정기대회 때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같은 팀은 포석을 또 이제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선수들이 보통 모이게 되면 요새 어떤 게 유력해? 어떤 게 좋아?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서로 복귀하고 연구하면서 서로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두 선수가 좀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역시 인공지능 포석이 초반부터 등장을 하네요. 네. 이렇게 두 칸으로 높게 굳히는 형태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포석으로 구분이 되고요. 3-3 들어가는 수는 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수여서 요즘은 또 날일자 씌워가는 것보다는 그냥 늘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날일자로 가는 수도 있긴 있는데 상대에게 붙여가는 수, 또 치받는 수 두 가지의 이제 변화의 여지를 주다 보니까 좀 간명하게 늘어가는 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류인수 선수는 지난 시즌 11승 6패, 강재우 선수는 지난 시즌 4승 4패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2019 내셔널 바둑리그에서 강재우 선수가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강재우 선수는 사실 내셔널 바둑리그 이제 출전한 지 오래되지 않았죠. 상당히 젊은 피에 속하는 선수고 유인수 선수는 뭐 강재우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이제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강재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수록 좀 더 이 내셔널 바둑리그 단체전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유인수 선수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여전히 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주팀이 대결할 때는 항상 바둑판 옆에 제주 3다수를 놓고 대국을 하는데요. 오늘도 제주 3다수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제주도에 몇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제주도 현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제주 삼다수가 너무 좋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평생 마실 수 없고 나중에 언젠가는 못 마시는 날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마실 수 있을 때 마셔라.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반에 어깨지퍼 가니까 응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바로 다가오면서 좀 복잡하게 가겠다. 백이 여기나 여기를 밀어주게 된다면은 일단 유인수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변화를 구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날일자로 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치워가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었어요. 둔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젖혀가게 된다면 이렇게 끊어가고 이곳을 끊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뭐 늘어서도 싸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가는 수단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전도 가능했는데 실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날일자로 씌워서 우변에 지금 이 착점한 수에 이어서 중앙 모양을 키워가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중앙 바둑이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전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일단 흙의 모양이 일반가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 모양이 무너지게 되면은 집 부족이 될 수 있는, 예, 그것이 또 바로 중앙 바둑이고 세력 바둑이죠. 자, 날일자로 씌워가자. 강재우 선수가 우변 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본래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뒷맛으로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실전에도 붙였는데요. 이 붙이는 수는 흙이 아래로 젖힐 것이냐 위로 젖힐 것이냐를 먼저 묻고 있는 거죠. 네. 아래쪽으로 젖혀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젖혀서 늘어가게 되면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백이 넘어가면서 이 두 점은 버림돌로 활용하면서 백의 모양이 좀 안형이 갖춰지게 되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그림이라면 백도 충분히 둘만하다는 건가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강재우 선수가 떠올리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고 아래로 젖혔습니다. 위쪽으로 젖혀가게 된다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늘어가고 젖혀가는 싸움도 가능하고요. 예, 어쨌든 한번 응수를 물어본 것인데 네. 예, 실전에는 아래쪽으로 젖히면서 일단 이 돌은 연결시켜 주더라도 두 점을 잡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백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인가요? 여기를 이제 이어가게 될 거고요. 넘어가야 되는데 씌웠을 때 바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돌도 약하잖아요. 이곳이 이제 움직이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일단 씌워서 이것은 당장 만만치가 않고요. 네. 백이 여기를 이제 있고 이런 자리를 가서 움직여 볼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렇게 움직여 가기에는 아직까지 이 돌도 약하고 이 돌도 약하고 좀 숙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일단은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백은 한 수 정도 더 지켜둘 겁니다. 하변 처리가 먼저 급한 자리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변이 네. 잡힌다면 크지는 않을까요? 이 두 점이요. 네. 잡히게 된다면은 크기는 한데, 근데 이제 흙이 한 수를 더 들여서 지키게 되는 형태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백도 못 뚫을 이유는 없죠. 이곳에서는 흙이 씌워가는 한 수일까요? 이곳을 늘어가는 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길 늘어가게 되면은 입구자로 지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돌을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사실 특별히 움직이는 맛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움직여도 막아갔을 때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교환 자체가 약간 악수가 되고 붙였을 때 백도 이런 곳을 갈라 나온다든지 해서 한 점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는 수보다는 이 씌워가는 수가 먼저 떠오르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류인수 선수도 씌워갔고요. 강재우 선수는 하변 쪽이 좀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변도 한 칸으로 가는 수, 날일자로 가는 수,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감이 있고요. 이 모양 자체로 백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날일자로 가게 되면은 흙이 이런 곳을 막고 싸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건너붙여가는 뒷맛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이제 약간 남아있죠. 나중에 네.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어서 그래도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면 이제 날일자를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방향을 원한다면 이 한 칸을 선택을 하겠죠. 이 자리 선택에 따라서 기풍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감 있게 한 칸으로 지켜두었어요. 이제 이렇게 낮게 가게 되면은 흙이 여길 막아갈 이유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막아가더라도 어차피 백은 이 자체로 좀 안형이 갖춰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흙도 지금은 한 점을 잡아두는 것 상당히 두터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발은 좀 느리지만 이 모양이 워낙 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자,
류인수 선수는 우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좌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좌측이라면 어느 쪽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쪽이요? 네. 이쪽에서 온다면 지금 막는 수는 아니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별로 그렇게 썩 가고 싶은 자리가 없는데요. 저는 여기 막는 수나 아니면 모양을 넓혀가는 의미로 간다면 뭔가 이곳을 씌워간다든지 아니면 뭐 붙여간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작전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어쨌든 방향이 흙의 모양을 키우는 곳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인수 선수가 세력 바둑을 펼쳤기 때문에 이 모양을 좀 중점적으로 키워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 모양은 백이 한 수를 더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를 와도 다음에 또 손을 빼도 그렇게 뭐 여기까지 젖힘 당해도 그렇게 아픈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유인수 선수가 바라보는 방향은 계속 이쪽, 네. 예, 이쪽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우하기는 이 정도로 제압이 됐다고 판단한 걸까요? 우하기는 당연히 뒷맛이 남아있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이제 백도 약간 부담스럽지만 이 정도 침투해서 들어가는 건 이 돌이 그렇게 크게 공격받을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두 점을 잡아두게 된다면 날일자로 가서 모양이 많이 깨지게 되고요. 실전에는 좌하 쪽으로 돌의 방향이 향했네요. 지금 선택한 수는 어떤가요? 역시 뭐 이 돌은 이제 가볍게 두겠다. 벼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좌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큰 자리이긴 한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유인수 선수가 이 좌변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강재우 선수가 이런 곳을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공격이 원활하게 될지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역시 좌하기가 마무리되니까 강재우 선수는 우변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침투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침투에 들어올 텐데 뭐 이쪽 방향으로 들어온다면은 이건 흙도 뭐 이런 식으로 지켜서 여기 두 점 움직이는 맛이 없어지고 뭐 뛰어가더라도 다시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두 점을 살리는 부분들을 좀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뭔가 여기다 여기 일단 공격을 하려면 이런 자리를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돌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다시 위에서 씌워가기에는 늘어가서 지금 흙의 사활도 걸려 있고요. 흙도 계속해서 받아주기에는 좀 부담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강재우 선수도 지금 시선이 역시 이곳을 향하고 있어요. 네. 여기 움직이는 맛이 없나? 좌하기 쪽에 흙이 걸쳐왔을 때 강재우 선수의 선택이 좀 빨랐는데 이런 정도의 자리인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뭐 일단 선수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붙여가고 이렇게 밀어가는 자체가 좋은 자리고요. 집으로도 큰 자리죠. 그래서 이 처리는 뭐 백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우변 싸움이 이 초반 싸움의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수를 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의 변화도 좀 그려볼 테고요. 그렇죠. 자, 백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글쎄요, 여기는 이제 여기나 여기 이렇게 지키는 수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주는 변화라면은 이건 흙도 괜찮아요. 두 점을 잡아둔 상태에서 계속 이도를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를 아마 유인수 선수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백이 막아갔을 때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아가게 된다면은 이 흙돌이 약해서 여길 젖혀 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죠. 이렇게 왔을 때 백이 이런 자리로 버틴다면 여길 씌워가게 되면 다시 나와서 끊고 여길 두게 된다면 글쎄요. 이렇게 치받아가는 형태도 일단 가능하죠.
치받아가고 잡아둔다. 일단 들어왔어요. 네. 우선은 그 자리 선택을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씌워가는 건 이건 뭐 너무나 쉽게 살게 됩니다. 예,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흙이 집 모양이 다 깨지면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죠. 우선 흙도 우측으로 받아두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뛰어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잡아두고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백이 여길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면서 또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죠. 네. 백이 2점까지 같이 살려나올 수 있다면 이제는 혼자 싸움이 아니라 흙 중앙도 같이 몰리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여기 지켜둘 수는 없는 게 이 날일자 가면은 너무나 쉽게 살아요. 막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붙여가는 자리가 또 맥점이거든요. 이것도 유인수 선수 입장에선 불만이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렇게 지키는 수가 그래도 다소 좀 공격적인 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제가 이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들여다보고 잡아서 이건 흙도 불만이 없고요. 백도 지키면서 나올 수는 없을까요? 여기를 지키게 됐을 때 아까 이 자리 네. 보여드렸죠. 근데 이 자리는 이제 흙도 씌우는 게 예, 가능했었죠. 아까 이렇게 씌워서 백이 살아가더라도 둘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은 살아갔지만 여기 지금 또 끊어간다든지 하는 자리가 남아있죠. 이 정도가 이제 서로 좀 보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변화를 더 떠올려 볼까요? 막아가고 호구치고 아까 이제 뛰는 수, 입구자 가는 수 했으니까 날일자로 움직이는 수. 이 자리를 가게 돼도 일단 흙은 여기를 잡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와 약간은 모양이 달라졌는데요. 백이 이게 좀 더 좋네요.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가는 모양보다는 이렇게 밀어가는 형태가 좀 더 힘이 있어 보이고요. 흙도 늘어가는 정도? 이 정도라면 서로 좀 평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선수들마다 대국 습관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강재호 선수는 입술을 굉장히 많이 만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사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 대국할 때 습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성장해도 그대로 좀 그 습관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백대현 해설위원도 대국 갈 때 뭔가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약간 뭐 턱을 괸다거나 뭐 이런 습관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국 갈 때 제스처가 굉장히 많은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좀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네. 머리를 꼬는 습관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턱을 갠다던가 그런 습관들. 지금 실전엔 아래쪽으로 한 칸 뛰었네요. 방향은 맞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내려서는 것과는 중앙 쪽 힘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중앙 쪽 힘은 달라지죠. 이 수는 분명 이 백의 안형을 좀 더 압박하면서 집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이 끝내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집으로는 한 칸 뛰는 게 득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으로 나갔을 때의 힘은 백이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백은 날일자가 정수일까요? 자,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자리를 가게 되면 바로 씌워서 지금은 여기를 붙여가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활이 확실하진 않네요. 예, 못 살아 있다는 얘기죠. 돌이 이제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백이 이렇게 젖혀가고 젖혀서 이거는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간 것 같은데 날일자를 갔을 때 이 한 칸은 뭐 이건 흑도 불만이 없어요. 날일자를 갔을 때는 이 자리를 온다고 해도 여기보다 이제 백이 꼬부려 갔을 때 백의 기분이 좀 좋아요. 힘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여길 아까는 젖혀가는 형태를 취했는데 지금 젖혀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젖혀가는 형태를 취한다면 백도 다시 여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끊는 약점도 있고요. 중앙으로 봤을 때는 이 한 칸이 약간 손해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백도 중앙 싸움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칸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날일자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끊어오는 것은 백도 어쨌든 뚫고 나가는 자세가 좋고 이게 잘 막히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막아가더라도 여기를 일단 또 끊고 다시 나가게 되면 막아간다면은 뭐 알기 쉽게 살아있는 형태고 네. 바깥쪽에 또 약점도 남아있죠. 자, 이 자리에서 세 점 살리는 곳과 나가는 곳 두 가지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요. 몸을 좀 앞쪽으로 숙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가고 건너붙여 가는 것도 젖혀서 이건 뭐 백이 불만이 없죠. 역시 좀 기분 좋게 뚫리는 형태고 여기 약점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싸움이 좀 어렵습니다.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상대랑 둘 때랑 아예 모르는 상대랑 둘 때랑 좀 어떤 것이 더 부담이 클까요? 글쎄요. 이제 아예 선수들이 한 번도 대국이 없이 처음 만나는 처음 이제 만나는 네. 상대라면 그것은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알고 있는 것이 더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제 생각도 좀 그런데요. 이 두 선수가 서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그건 사실 김규리 캐스터도 선수로도 계속 출전을 네.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알고 있는 상대랑 둘 때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날일자로 갔어요. 네, 날일자를 선택했네요. 흑도 세 점을 잡는 것이랑 받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받아준다면은 밀었어요. 자, 잡는다면은 이제 아까 여기 밀리는 게 아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다시 여기를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젖혀갈 수가 있는 형태여서 근데 이제 밀어가니까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고 지켰습니다. 모양이 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 돌이 살아가게 되면 흑이 기분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중에 이런 자리를 또 선수로 당할 수가 있어요. 집으로도 큰 자리인데요. 그렇죠. 여길 다시 살아야 되는 형태고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여기가 또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젖혀가는 수가 떠오릅니다만 되젖혀서 여길 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역시 이 싸움은 흑이 잘 안 되네요. 네. 자, 백이 교환을 해두자 중앙 막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흑이 중앙을 막을 수 없다면 같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글쎄요, 여기서 막히는 수가 안 된다면은 조금 전에 밀어간 수가 일단 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백돌이 공격이 잘 안 되는 순간 우변의 흑의 모양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류인수 선수가 교환을 해두고 지키는 수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 지금 유인수 선수 좀 장고가 길어지고 있죠. 아마도 이 지키는 수에 대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백이 늘어주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백이 둔 자리로 치중해서 세 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중앙 쪽으로 나온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아마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수가 바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류인수 선수는 수를 생각할 때 손가락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강재우 선수. 초반 포인트를 좀 올렸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강재우 선수의 백대마가 뭐 크게 쫓기지 않는다면은 일단 이것은 강재우 선수가 출발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공격할 만한 수가 안 보여요. 글쎄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아, 이건 공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아, 이거 유인수 선수 두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한 칸도 좀 망설이다가 착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이제 그래도 젖히는 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붙여 나왔을 때 글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또 되젖혀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백에게 행마를 좀 준다고 생각한 예, 것 같은데요.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어서 예, 실전은 그냥 단순하게 한 칸을 띄면서 근데 이건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온다면요. 젖히면은 또 늘고 막는다면 이렇게 띄어서 이것도 공격이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 막아가자니 지금 여기 끊어지는 자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네. 이건 흙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끼워 있는 수도 사실 선수예요. 이제는 백의 타개가 어렵지 않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백도 쉽게 착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나가는 행마가 좀 다양한가요? 글쎄요, 지금은 뭐 아까 제가 붙여가는 수 아니면 날일자 가는 수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이는데요. 예, 선수들이 지금 뭐 워낙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자, 초반에 시간 사용 비율이 좀 높았는데요. 그만큼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재우 선수도 굉장히 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이제 붙이는 수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가는 수는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어요. 여기를 건너 붙여도 역시 이렇게 되젖혀서 이렇게 되면 아까랑 이제 비슷한 네. 형태거든요. 어차피 흙이 차단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 이 자리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여기 들어서 일단 젖혀갑니다. 우선은 선수 자리인 거죠. 예, 강재우 선수는 지금 여기를 젖혀서 이 있는 수가 선수다. 요것을 이제 상대에게 좀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은. 이거 이제 손을 빼게 되면은 이곳을 젖혀가고 이렇게 치중을 하게 돼서요. 네. 예, 이것은 이제 유명한 형태죠. 못 살아 있습니다. 사활책에 자주 등장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류인수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사실 제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는 일시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재우 선수가 좀 선수 자리를 교환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어려운 장면에서 빨리 초읽기에 몰리게 된다면은 좀 더 곤욕스러울 수 있겠죠. 네.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결론을 내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인수 선수는 네. 예, 거긴 뭐 안 막을 수 없는 자리죠. 백도 당장 있는 것도 괜찮을까요?
당장 있는다면요. 아, 붙였어요. 당장 있는다면 흑도 수상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붙여간 수는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막는다면 뛰어서 이게 크기 여기가 완벽한 선수라면 이렇게 늘어서 교환하겠는데 지금 이건 백이 이어서 버티고 여기를 막을 때 이제 이건 치중에 들어가면 백이 바깥쪽에 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건 흑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제는 있는 자리가 거의 절대 선수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젖혀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그렇죠. 이게 젖혀가고 나서 막기가 쉽지가 않죠. 이 자리를 왔을 때 뭔가 이런 곳을 결국은 지켜야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여기가 호구 치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받아야 되고요. 막상 이렇게 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흑도 좀 곤란해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 흑의 요석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재우 선수가 자리를 비웠는데요. 아, 흑도 좀 어려운 장면이라 고민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유인수 선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예, 공격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밀어간 수가 조금 아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밀어가는 자리가 이제 백이 밀어갔을 때 워낙 아픈 자리다 보니까 조금 뭐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밀어간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수부터가 오히려 이렇게 그냥 차렷하는 형태를 취하고 세 점을 네. 잡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더 돌아가서 우변을 좀 지켜둘 걸 그랬다고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변 지켜둔다면 더 깔끔했고요. 근데 사실 우변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거 뭐 확실한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 공격인데 이 공격이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여기를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계속 받아주자니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흑도를 압박하면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는 타개가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격하면서 다시 또 백은 이 모양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백은 살아있고 흑돌만 약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라면 이건 뭐 백이 당연히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재우 선수가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류인수 선수는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상대 선수가 화장실 갔을 때 좀 빠르게 선택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작전인데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는 빠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만큼 지금 좀 어려운 장면이고요. 다른 수가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여길 막고 이어가는 수. 이것도 지금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요. 역시 백이 나오는 때는 지장이 없는 그렇죠. 거죠. 전혀 지장이 없죠. 이런 식으로 다시 역시 압박하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이 모양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선수 되면 사실 여기 건너붙여 갔을 때도 아, 흑의 약점이 더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흑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오히려 백이 지금 흑을 공격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 돌을 짚고도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초반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흑이 모양을 키워놨기 때문에 백돌의 공격이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갸웃갸웃하면서 들여다봤네요. 좀 수에 대한 확신이 안 선 것 같은데 우선은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려는 것 같고요. 여길 받아준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든 막아가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뛰어가도 여길 두고
일단 이렇게 끊어가는 형태를 취한다면 자, 이것도 사실 쉽게 막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막는다면 여기 찝어서. 그러나 지금 중앙에서 일단 기분 좋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이렇게 밀어서 싸우겠다. 이것도 근데 위험하긴 해요. 오히려 백이 흙을 잡으러 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받아준다 해도 중앙이 잘 막히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 싸울 때 좀 도움은 되겠죠. 지금은 확실하게 그 자리를 교환하네요. 막아준다면은 여기가 이제 선수란 얘기죠. 이곳을 받아줘야 된다면 여길 이어서 약점을 보강하면서 또 이곳의 뒷맛을 노리겠다. 그냥 이어서 받아주기는 싫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까지 살아야 된다면 이거 뭐 공격이 전혀 안 되잖아요. 자, 확실히 백이 좀 잘 풀린 것 같은데요. 유진수 선수 좀 꼬였어요. 이것은 막아주자니 여길 선수하고 이어서 그렇다고 뒤로 늦추자니 이 자리가 이제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백의 약점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백은 뭐 중앙 쪽으로 나올 수가 있죠. 뭐 이런 곳을 힘있게 늘어서 나올 수도 있고 흙이 여기를 끊어가도 이어서 이 수상전이 안 돼요. 바깥쪽이 막혀 있다면 얘기가 다른데요. 선수라고 둔 자리도 확실한 선수가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백이 중앙 쪽을 먼저 손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공격은 실패죠. 쌍립의 형태를 취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늘어가기만 해도 다음 후속 공격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자리를 붙여도 다시 여기 호구 쳐서 이렇게 뒤로 받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백이 타개가 정말 잘 됐는데요. 이렇게 타개가 잘 되면은 유인수 선수 일단 집부족이라고 봐야죠. 흙의 큰 모양을 기대했던 자리가 백이 좀 기분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늘어서 일단 강재우 선수는 한숨 돌렸어요. 이제는 뭐 공격될 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백의 돌은 연결이 확실해졌고요. 거기다가 흙은 여전히 여기 끊어지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이곳을 지키자니 이건 또 한 수가 이상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그 자리는 노림이 있죠. 손을 뺀다면 여길 붙여서 이곳을 끊어가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끊어갈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지켜둬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죠. 백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도 이걸 아마 바로 붙여갈 거예요. 여기를 지킨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지키는 수. 이 수가 좀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반대쪽으로 이어서 지키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건가요? 이 자리요? 네. 이 자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여기 하나 당했을 때 좀 아파요. 이렇게까지 당하는 자리죠? 안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은 거의 살아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막으면서 거의 한 집 정도는 갖춘 형태고요. 백이 한 수 더 둔다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중앙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끼우는 교환은 좋은 교환인가요? 필요한 교환인가요? 이게 자체로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네. 흙이 있게 되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여기 또 이제 뭐 나중에 뚫어가는 자리도 좀 남고요. 네. 근데 유인수 선수는 여전히 좀 쉽게 살려줘서는 나쁘다라고 보고 이 돌을 공격하는 맛을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공격하는 맛을 남기겠다라는 아. 뜻인 것 같습니다. 백의 안형을 없애는 자리군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공격이 될까요? 중앙 쪽에 백이 나와 있어서요. 이 흑돌도 약해요. 이 돌도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 돌이 굉장히 강한 돌이라면 뭐 이런데 흑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좀 과감하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를 씌워간다던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하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붙여 나오다 보면 이 돌이 또 약해지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한 수 더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먼저 손이 가기 때문에 크게 시달릴 돌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역시 그 자리 가죠. 네. 흙은 안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아주자니 좀 억울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확실히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초반이 좀 안 풀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래 우변이 유인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귀 쪽에서 반대로 살아야 되는 입장. 그럼 7집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백도 오히려 여기서 한 두세 집 나면서 사는 형태를 취했고 우변은 다 무너뜨렸고. 제 느낌에는 지금 이 우변 싸움에서 거의 한 덤 정도의 손해는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보다 좀 크게 기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시간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곧 초읽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초읽기에 몰렸을 때 유인수 선수는 또 상대를 잘 흔들어 가야 되겠죠. 지금 붙인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붙여간 수는 백이 여기 이제 늘게 되면 특히 여기를 찝어가는 수에 대해서 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찝어가게 되면 중앙 쪽 약점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점 버릴 것 같은데요. 이 2점 버려서 오히려 여기를 먼저 끊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둬서 네. 근데 이것도 지금 2점 또 버릴 것 같아요. 단수 교환이 없어도요. 네, 없어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돌 결국은 살아야 되는데 백은 뭐 여기 두고 이렇게 이으면 살아있는 형태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2점 버리는 것이 크게 아픈 자리는 아니네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붙이는 교환만 해두고 일단 살았네요. 그렇다면 백도 바로 지켜두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자리죠. 일단 지켜두게 되면은 이제는 뭐 거의 자체로도 안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집으로도 또 큰 자리고. 이런 곳에서 중앙 쪽으로 나갈 것이냐, 안형을 아래쪽에서 지킬 것이냐 좀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흙이 중앙을 향한다고 해서 뭔가 커질 수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형을 좀 갖추면서 상대가 이곳을 파워에 들어온다면 그때 중앙으로 나가겠다. 이것이 좋은 작전일 것 같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흙이 뭔가 중앙에 몇 수 갔을 때 커질 수 있는 모양. 예를 들자면은 흑돌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흑돌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제 중앙으로 흙이 뭔가 돌이 왔을 때 여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발전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붙이는 수보다 오히려 중앙을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수일 수 있죠. 아예 손에 돌리는 것은 지금 어떤가요? 아예 좀 손을 위험한 빼고요. 선택일까요? 글쎄요. 손 빼고 둔다면은 여기 지키는 자리, 네. 일단 입구자로 지키는 자리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그것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이 돌이 그렇게까지 약한 돌은 아니에요. 여기 집 끊어서 단수 치는 자리가 있어도 막상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는 그냥 지켜두었네요. 네.
바둑이 백이 괜찮거든요. 굳이 뭔가 무리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없죠.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변 처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흑은 아무래도 좌상귀 쪽을 다시 노려봐야 될까요? 좌상귀 쪽으로 간다면은 일단 다시 날일자로 갔어요. 흑의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건가요? 네, 이 모양을 좀 키우겠다는 뜻이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여길 가야 될 것 같아요. 흑이 여길 가서 네. 이 모양을 좀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막아줘서요. 서로 방향이 그 자리가 좀 좋은 자리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폭이 넓다면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가는 수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뭐 이제 젖혀간다든지 해서 네. 뭐 이런 선택도 가능한데 지금은 이 폭이 그렇게 넓은 자리는 아니어서 백집도 여기 같이 늘어나니까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류인수 선수가 선택한 하변 쪽 행마는 어떤가요? 백이 바로 받아주진 않아도 되는 자리죠? 예, 여기가 이제 좀 약하다고 본 건데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선수까지 지금 백이 잡게 되는 거거든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 받아줄 이유가 없죠. 여기를 막아가는 것은 늘어서 살아있는 형태. 이런 곳을 먼저 막아갑니까? 이것도 귀 쪽의 약점을 지켜둔다면 붙여가도 젖혀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활이 걸리거나 하는 형태는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재우 선수도 손을 돌렸네요. 큰 자리를 또다시 강재우 선수가 갔어요. 이건 이제 실리의 균형은 완벽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하변 쪽에서 별다른 수단이 없다면 손해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하변 쪽은 역시 막아가는 정도일까요? 예, 그곳을 막으면서 뒷맛을 좀 노리는데요. 백이 이제 이곳 어딘가를 지켜야 되는 형태라면은 3-3으로 들어가는 수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귀를 지켰을 때 귀와 변을 좀 같이 엮을 수 있는 수는 없을까요? 여기를 지킨다면 아마 젖혀 이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선수가 됩니다. 이 자리는 선수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뒤로 물러나서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끝내기 정도만 가능한 자리인가요? 그렇죠. 여기를 일단 막아야 될 거고 여기가 아무리 선수라고 봐도 3-3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줘도 글쎄요 이게 이렇게 버티면 약간 맛이 나쁘긴 하네요. 이렇게 젖혀가고 패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가 됐군요. 예, 요건 맛이 약간 나쁘네요.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선수가 될 때 이렇게 들어온다면 백이 이렇게 받는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어줬을 때. 수상전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까요? 수상전의 형태를 취한다면은 이건 흙이 잡힌 것 같아요. 바깥쪽에 수가 너무 많죠. 네. 한번 손을 빼도 될 것 같아요, 백은. 도저히 수상전은 안 되는 형태입니다. 실전에는 젖혀가는 정도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또 아까 이제 들어간 것과 조금 뭐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건데 결국은 여기 선수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여기 호구로 막는 자리 정도? 이게 이제 약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에서 더 큰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귀에서 무슨 큰 수를 내기는 어려워요. 자, 초반 포인트는 강재우 선수가 올렸는데요. 자,
우변 쪽에서 처리가 잘 되면서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류인수 선수 초반부터 좀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덤이 너무나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자, 류인수 선수와 강재우 선수의 대국,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